안녕하십니까, 호쌤입니다. 오늘은 설악산 쪽에 조사를 좀 하러 왔다가 중간중간에 등산로 주변에 있는 예쁜 꽃 소식 좀 전할까 합니다. 어떤 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괴불나무 종류가 꽃을 피우고 있어요. 이 친구는 괴불 중에서도 우리나라에만 사는 괴불나무예요. 청괴불나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못 보고 우리나라에서만 살아서 특산식물이라고도 하고 한반도 고유종이라고도 하죠. 이 괴불나무들은 잎 겨드랑이 있는 쪽에서 이렇게 꽃들이 위로 뿅뿅뿅 하고 올라오는 그런 공통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죠. 보통 그 식물 이름에 청자가 붙으면 털도 없고 좀 말끔하고 이런 친구들 앞에 청자를 많이 붙여요. 괴불나무 종류들이 털이 좀 복슬복슬한 경우가 많은데 이 친구는 털이 전혀 없이 깔끔합니다. 그래서 맑을 청자를 써도 되고 푸를 청자를 써도 되고, 털이 없고 맑다 보니까 살짝 푸른 기운도 돌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청괴불나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올괴불나무가 빨간 보석들을 매달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괴불나무 중에서는 좀 꽃을 일찍 피우다 보니까 아직 조금 이른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열매가 이렇게 다 익었습니다. 빨간색 열매가 두 쪽씩 달려있죠. 이렇게 괴불나무들이 열매가 두 개씩 달려있는 이 모습이 예전에 우리 아이들이 한복에 달았던 놀이개 중에 괴불이라고 하는 그 놀이개를 닮았다라고 해서 괴불나무라고 하는 이름을 따지게 된 거예요. 이 올괴불나무는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잎에 전체적으로 털이 복슬복슬 나 있어요. 이게 이제 다른 괴불나무 종류들에 비해서 저런 벨벳 같은 털이 특징적이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올괴불나무를 다른 괴불나무들과 쉽게 구분할 수 있어요. 설악산 높은 곳에 와야 볼 수 있는 나무가 출현했습니다. 댕댕이 나무라고 하는 친구인데, 친구가 잎이 올망졸망 동글동글하게 예쁘게 생겼죠. 잎만 보면 설악산에서 드물게 볼 수 있는 친구 중에 진달래과 집안의 들쭉나무가 있어요. 그 친구하고 많이 비슷하게 생겼고 꽃은 좀 다르게 생겼는데, 이제 꽃을 보면 인동과 집안에 속하는 괴불나무 종류 꽃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댕댕이 나무가 괴불나무 집안이거든요. 그런데 가을에 열매를 맺으면 또 들쭉하고 많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보라색 열매가 들쭉같이 생긴 열매를 달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주 오래전에 처음 이 나무를 접했을 때 가을에 만났거든요. 들쭉인 줄 알고 굉장히 유심히 봤던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꽃이 필 때 보면 인동과의 괴불나무 집안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나무예요. 금낭화가 복주머니를 주렁주렁 달고 있습니다. 열매도 고드름 달리듯이 주렁주렁 달렸네요. 금낭화는 보시면 비단주머니 같이 생겼잖아요, 이 꽃이. 그래서 비단금자를 써서 비단주머니 꽃이라고 하는 한자 이름입니다. 금낭화가. 왠지 동전을 좀 넣어드려야 될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야생에서 금낭화 보면 약간 이색적인 분위기를 자아내서 참 예쁜 것 같아요. 색깔도 그렇고 가끔 흰색 꽃을 피우는 금낭화들도 있는데 그 흰색 금낭화도 예쁘고 이런 연분홍빛 금낭화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좀 보기 힘든 갈퀴나물 종류가 있네요. 이 갈퀴나물은 노란색 꽃을 피워서 노란갈퀴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도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갈퀴나물 종류입니다. 보통 갈퀴나물들은 덩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친구는 이렇게 비스듬히 서요. 덩굴지지 않고 이게 다 자란 겁니다. 보통 우리가 보는 덩굴성 갈퀴나무라고는 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어요. 잎도 크고 좀 뻣뻣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등나무꽃도 예쁘게 피었습니다. 저렇게 주렁주렁 아래로 보라색 꽃들이 달려 있어서 축축 늘어져 있어서 꼭 능수버들 같아요. 꽃 모양을 잘 보시면 콩과 특유의 꽃 모양을 하고 있죠. 이 등나무도 콩과 식물이어서 꽃만 보면 얼핏 보면 칡하고도 많이 비슷해요. 칡도 콩과고 이 등나무도 콩과거든요. 주렁주렁 콩꽃이 달려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요즘 한창인 것 같아요. 이 등나무 꽃은 향기도 참 좋습니다. 이 친구가 등나무 잎이고요.
여러 개의 소엽으로 이루어진 우상복엽, 깃털 모양의 겹잎을 하고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덩굴성 나무예요. 잘 자라면 우리 팔뚝보다 더 굵게 자랍니다. 대극 종류 중에 개감수라고 하는 친구가 꽃을 피우고 있네요. 이 개감수는 모범생 같아요. 너무 정확한 대칭을 항상 이루고 있거든요. 이 잎 모양도 그렇고 이렇게 대칭으로 정확하게 방사상으로 갈라지는 이 모양도 그렇고 어느 하나 규칙을 위반하지 않는 듯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거든요. 바른 생활의 표상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친구가 이 개감수입니다. 개감수는 이 안쪽에 지금 꽃하고 열매가 같이 있네요. 왼쪽에 있는 게 이제 꽃이 피어 있는 상태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이제 열매가 맺힌 상태입니다. 지금 이 친구는 뿔 모양의 꿀샘을 가지고 있죠. 뾰족한 뿔이 2개씩 달려 있는 게 이제 꿀샘 하나인데 꿀샘이 4개가 모여 있는 거예요. 저렇게 꿀샘이 뾰족하게 뿔 모양을 가지는지 오돌토돌하게 사마귀처럼 돌기를 가지는지 그런 모양들을 가지고 이 대극과들은 주로 구분을 합니다. 설악산에 있을 거라고 잘 상상이 안 되는 나무입니다. 사람주 나무예요. 사람주 나무는 보통 중부 이남 쪽의 산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나무인데 이 설악산의 동해안 쪽은 바닷물의 영향으로 좀 따뜻하다 보니까 동해안을 바라보고 있는 사면 쪽에만 아래쪽에 사람주 나무가 같이 나타납니다. 지금 이제 막 꽃을 피우고 있는 거고요. 나중에 열매가 맺으면 커다란 광대살이 열매같이 생긴 그런 열매가 달립니다. 여기 사람주 나무의 하얗고 매끈한 숲이 한번 보시죠. 숲이가 워낙 독특해서 겨울에 아주 도드라지는 그런 나무입니다. 하얀색 숲이로 인해서. 족돌이 풀이 꽃을 피우고 있는데 이 친구는 잎이 재밌게 생겼죠. 잎에 이렇게 무늬가 있어요. 무늬가 있는 족돌이 풀, 그래서 무늬 족돌이 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꽃통에도 이런 점 같은 얼룩덜룩한 무늬가 여기에도 있고요. 그리고 잎에도 이렇게 무늬가 확연하게 있어서 그냥 일반적으로 보는 그런 족돌이 풀들하고는 구분을 쉽게 할 수 있어요. 설악산 정상부 풀밭에도 이렇게 민들레들이 노랗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사는 곳에서 보는 서양 민들레랑 많이 비슷하게 생겼지만 이 친구들은 높은 산에서 사는 산 민들레예요. 이렇게 꽃 뒤쪽을 보시면 총포가 하나도 안 뒤집어지고 다 꽃을 감싸고 있죠. 그런 면에서 토종 민들레하고 비슷한데 총포 조각에 보면 끝부분에 보면 돌기가 없어요. 우리 토종 민들레는 돌기가 있는데 이 친구는 돌기가 없어요. 밋밋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민들레가 아니구나, 산 민들레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들레하고는 색감이 좀 달라요. 그냥 민들레는 약간 빛바랜 노란색이라고 하면 이 산 민들레는 서양 민들레처럼 진한 노란색을 띠고 있어요. 우리가 산에 오면 볼 수 있는 꽃말이 종류가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참꽃말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꽃말이하고 꽃이 똑같이 생겼죠. 그런데 훨씬 크고 화려합니다. 이 친구는 지금 그늘에 있어서 꽃이 하얀색인데 푸르스름한 색깔을 띠는 경우도 있고 분홍색을 띠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 보는 꽃말이보다 꽃이 훨씬 크죠. 지금 여기 보시는 이 꽃잎 한 장이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그 꽃말이 꽃 크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한 5배는 더 큰 것 같아요. 잎을 보시면 꽃말이하고 유사한 잎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길게 덩굴지면서 자라면서 계속 저 예쁜 꽃을 하나씩 피워 나갈 거예요. 고추나무도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잎을 이렇게 보시면 고추잎처럼 생겼죠. 그래서 고추나무라고 하는데 고추가 달리진 않습니다. 좀 색다른 풍선같이 생긴 열매가 달리고요. 꽃이 너무 매력적이에요. 지금 이제 꽃이 막 피어나고 있는데 이 친구는 한 방울을 터뜨렸네요. 향이 너무 향기롭고 좋아요. 전국에 이 고추나무는 많이 있거든요. 이 꽃이 굉장히 탐스럽게 달리고요. 그리고 꽃 필 때 향기를 한번 맡아보시면 향수로서도 매우 좋을 것 같은 그런 향긋한 향기가 멀리까지 퍼집니다. 노린재 나무도 하얗게 꽃을 피우고 있네요.
노린재 나무는 꽃이나 열매가 있으면 사람들이 좀 알아보는 편인데 잎이 워낙 평범해서 꽃이나 열매 없으면 참 어려워하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꽃은 이렇게 수술이 많이 있어서 약간 안개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나죠. 그리고 나중에 가을이 되면 보라색으로 열매가 익는데 그것도 볼만합니다. 노린재 나무는 이 숲이가 좀 독특해서 이 숲이 색깔과 갈라지는 모양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구분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노린재 나무는 나무를 태우면 노란색 재가 나온다라고 해서 노린재 나무고요. 그 노란색 재를 염료로 사용했었다고 합니다. 산행도 나무도 꽃을 피우고 있네요. 이 친구는 진달래 집안 중에서 우리가 열매를 먹는 집안에 속하는 친구입니다. 들쭉속에 속하죠. 들쭉, 블루베리 이런 친구들은 진달래과에 속하면서도 맛있는 열매를 제공하잖아요. 이 친구도 그쪽에 속하는 집안이고요. 진달래과 나무고 자세히 보시면 꽃이 아래를 보고 있는 등처럼 생긴 이 꽃이 블루베리하고 매우 흡사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 블루베리하고 같은 속이어서 이렇게 꽃 모양도 블루베리하고 매우 유사한 앙증맞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나중에 열매가 빨갛게 익는데 가을에 새콤하게 먹을 만한 열매를 답니다. 이 친구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한반도 고유종이에요. 앵도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서 장미과로 오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달래과 식물입니다. 애기나리도 수줍게 꽃을 피우고 있네요. 이 친구는 둥글레 종류들하고 다르게 꽃이 이렇게 끝부분에 하나씩 또는 두 개 피우는데 보통 이 애기나리는 하나씩 피고요. 큰 애기나리라고 해서 그 친구는 식물체가 좀 더 큰데 꽃이 보통 끝부분에 두 개씩 달리고 가지도 벌어지고, 가지가 벌다 보니까 개체 크기도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큰 애기나리라고 하고, 이렇게 가지도 안 갈라지고 꽃이 끝에 하나씩 달리는 애기나리 종류를 그냥 애기나리라고 합니다. 저기 바위 틈에 돌단풍이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자연에서 돌단풍은 이렇게 바위 틈, 계곡부의 바위 틈에서 자라요. 그게 진정한 돌단풍이죠. 돌 위에서 자라는 단풍나무 같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 친구가 이제 가을이 되면 빨갛게 단풍잎처럼 단풍이 들어서 정말 바위에 단풍 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거든요. 그 친구들이 이렇게 바위에 꽃 피었을 때 정말 그 진가를 발휘하는 것 같아요. 윷놀이 나무가 꽃을 활짝 피웠습니다. 이 친구도 주로 중부 이남에 있는 나무인데 사람주 나무하고 같이 설악산 동해안 쪽에는 간혹 나타납니다. 장미과 나무고요. 열매는 팥배나무 비슷한 크기의 열매가 열립니다. 잎이 너무 평범하게 생겨서 잎만 보고 구분하기는 쉽지 않아요. 윷놀이 나무는 평범하게 생긴 대명사가 윷놀이나무, 노린재나무 이런 나무들인 것 같아요. 여기 장미과 초본 중에 눈개승마라고 하는 친구가 꽃을 피우고 있네요. 잎만 보고 많은 분들이 노루오줌하고 많이 헷갈려들 하시는 식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꽃을 보시면 노루오줌하고는 좀 다르죠. 미나리아제비과의 눈빛승마, 노루삼 이런 친구들하고 비슷한 꽃을 피워서 그 집안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꽃을 피우는데, 사실 이 친구는 꽃은 그 친구들하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장미과 집안이고요. 전혀 개승마, 승마 이쪽하고는 상관이 없는 집안입니다. 장미과 친구고 먹기도 합니다. 울릉도에서 삼나물이라고 해서 즐겨 먹는 나물이 있어요. 밭에서 대규모로 재배도 합니다. 요즘은 내륙에서도 가끔 먹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삼나물이 바로 이 눈개승마입니다. 그래서 울릉도 분들이 아주 즐겨 먹는 나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가목도 꽃을 피우고 있네요. 마가목은 이렇게 보시면 삼방화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랫부분 벌어지는 걸 보면 한 군데서 확양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차례차례 벌어지는데, 위쪽은 평평하게 우산 모양을 하고 있죠. 삼방화서고요. 높은 산에 오면 이 마가목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마가목하고 제일 비슷한 친구는 사람들이 좀
놀랄만한 나무가 이 친구하고 가장 가까운 친척인데, 팥배나무하고 이 마가목하고 같은 속의 나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꽃을 보시면 꽃 모양이 매우 비슷한 걸 알 수 있어요. 꽃차례가. 그리고 향기도 이 두 친구의 꽃향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살짝 시큼털털한 그런 파리들이 좋아할 만한 꽃 향기가 나는데요. 팥배나무도 그렇고 이 마가목도 그렇고 그런 향기를 내고요. 그런데 잎이 너무 달라서, 이 마가목은 우상복엽의 잎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팥배나무는 단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잎만 보면 전혀 다른 친구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열매나 꽃이나 이런 거에서 매우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같은 속에 속하는 친구입니다. 팥배나무와 마가목은. 조팝나무 종류가 하나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아구장나무라고 하는 친구고요. 이렇게 산에 오면, 산속에서는 이 아구장나무를 특히 바위 틈이나 이런 곳에서 제일 많이 보는 조팝 종류인 것 같아요. 설악산처럼 이렇게 높이 있는 산에 오면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조팝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참조팝나무하고 더불어서 제일 흔한 조팝나무예요. 아직은 어려서 좀 동글동글한데 조금 더 크면 살짝 더 길어져서 삼각형 모양이라 그래야 될까요? 살짝 길쭉한 타원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모양을 가져요. 이 친구는 꽃대가 한 군데서 시작해서 이쪽이 평평한 모습을 이루고 있죠. 이런 꽃차례를 산형화서, 산형꽃차례라고 합니다. 벚나무 종류가 꽃이 다 지고 이제 열매가 연걸어가고 있는 과정인데, 보통 산지에서나 동네 근처에선 보기 좀 어려운 벚나무 종류예요. 산개벗지라고 하는 친구인데, 설악산이나 이런 곳쯤에 오면 조금 높은 곳에 올라가면 이 산개벗지가 제일 많더라고요. 이 친구는 요 시기가 되면 구분하기 참 좋은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작은 꽃자루가 갈라지는 겨드랑이에 저런 잎 모양의 포가 발달을 해요. 소화경이 갈라지는 곳에 작은 잎 모양의 포가 있으면 그 친구가 산개벗지구나 라고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잎 모양을 보시면 지금 큰 톱니 안에 작은 톱니가 또 있죠. 이렇게 벚나무 종류 중에 겹톱니를 가지는 그 친구가 바로 이 산개벗지 나무입니다. 개벗지나무 꽃이 지금 만개했네요. 저 아래쪽은 꽃이 지고 열매가 맺혀 있었었는데, 여기는 아직 꽃이 남아 있습니다. 개벗지나무는 꽃차례가 귀룩나무보다 많이 짧아서 이렇게 귀룩나무처럼 화려한 맛보다는 약간 귀여운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동그란 종 모양 같기도 하고요. 줄기를 이렇게 보시면 유독 반짝거리는 수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월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는 이 시점에 귀룩나무가 이제 꽃을 피우고 있네요. 확실히 설악산에는 봄이 늦게 옵니다. 귀룩나무 이렇게 꽃이 만발할 때 보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타래로 꽃이 피기 때문에 다른 벚꽃들보다 훨씬 더 소담스러운 맛이 있어요. 운 좋게 설악산을 둘러볼 일이 있어서 한 2-3일 정도 5월 중순에 둘러봤고요. 지금 여기는 이제 낮은 곳에 내려와서 봄의 끝자락에 들어와 있는데, 저 위쪽은 이제 한창 봄이 무르익고 있네요. 그래서 설악산에는 두 개의 계절이 공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름 예쁜 꽃들 한번 모아서 호박님들께 인사시켜 드리려고 모아봤고요. 즐거운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식물은 쌤에게. 감사합니다.